그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 해제 신고 있었죠. 그 부동산 거래 신고 관련해 가지고 개정안이 있었거든요. 그게 아직까지 그게 안 됐어요, 반영이. 그러니까 그 법안화 시켜 가지고 그게 개정될 사항들이거든요. 부동산 거래 신고 관련해 가지고 보완되는 것들이 좀 몇 가지 있었거든요. 그 부분들이 아직까지 이제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이대로 그냥 알고 계세요, 하셨죠? 뭐 막상 시행되면 이제 그때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87페이지에 가보시면 외국인 등 여기도 한문항이 나오는데 요것도 그냥 간단하게 지금 뭐 여러 가지 너무 복잡하게 보실 필요는 없고 넘겨보십시오. 88페이지 보면 외국인 등의 정의 있죠. 정의 보니까 개인은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개인들이 있죠. 그래서 여기서 같이 나오는 게 뭐냐면 영주권자입니다. 영주권자는 외국인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까 안 할까요? 안 합니다. 이거 영주권자는 대한민국 국적 보유자입니다. 시민권자랑은 다릅니다. 아셨죠? 그 언제 TV에 나왔었는데 보니까 옥태견인가? 잘생긴 애 있었죠? 예, 옥태견 걔가 학교도 보니까 학벌도 좋대요. 그러다가 이제 그 연예인 하고 싶다고 노래 부르시다고 한국 오는데 그래서 미 국적을 포기하고 한국 국적을 취득해가지고 지금 현재 현역으로 복무 중에 있죠. 예. 그런 애도 있고 잘 그죠 돈 쳐벌고 있다가 군대 갔더니 된가 도망간 애 있죠. 스티브 유라고. 걔는 스티브 유입니다. 스티브 유. 중국에서 의외로 활동 많이 하대요. 예. 돈도 잘 벌더라고. 못 돌아서 그렇지. 근데 들어올 수 있는데 그죠? 국민 정서에 위반되는 행위는 안 하고 조용히 있다 들어와야지. 꼭 들어올 쯤 되면은 방송에서 떠가지고 실수해가지고 그때 꺼진 줄 알고 헛소리하다가 들켰지. 하여튼 어쨌든 영주권자는 대한민국 국적 보유자이기 때문에 외국인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그리고 법인 또는 단체 있죠. 1번에 보니까 외국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 보입니까? 이건 외국 법인이죠. 이 경우는 구성 요건과는 관계가 없어요. 그 외국 법령에 따라서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의 사원 임원 전원이 대한민국 국적 보유자라 하더라도 외국인입니까 아닙니까? 외국인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보면 대한민국 법령에 따라 설립됐죠. 이 내국법인입니다. 내국법인의 경우는 그럼 대한민국 법에 적용을 받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그 구성에 2분의 1 이상 보입니까? 줄 것이에요. 2분의 1 이상에만 줄을 닦아봐요. 다. 그러니까 사원 또는 구성원의 2분의 1 이상이 외국인이거나 자본금액의 2분의 1 이상이 외국 자본이라면 대한민국 법에 의해 설립된 법인이라 하더라도 뭐라고? 외국인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는다 이 뜻입니다. 아셨죠? 그리고 이번에 가서 외국인에 관한 자 여기 보면 계약으로 취득한 경우에 있고 오른쪽에 계약 외 원인으로 있고 3번에 계속 보유까지 3개 있죠. 그러니까 외국인이 취득자 부동산 등 해가지고 신고의 경우하고 뒤에 보면 허가가 나오거든요. 허가의 경우가 나오는데 주의하실 건 신고의 대상은 부동산 등입니다. 그리고 허가의 대상은 토지입니다. 그러니까 신고다 그럴 때 어떤 경우냐 3개 했었죠. 금방 계약으로 인한 경우와 계약 외 원인으로 인한 경우와 계속 보유까지 몇 개? 3가지의 경우로 이제 신고다 그랬는데 보시면 88페이지 밑에 부동산 등 보입니까? 외국인 등이 대한민국 안에 뭐라고? 부동산 등 밑줄 다 긋고 취득하는 겁니다. 취득. 그러니까 취득의 경우니까 파는 경우는 적용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합니다. 그러니까 취득에 관한 신고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했을 때는
그죠? 그러니까 계약으로 인한 경우죠. 그죠? 계약으로 인한 경우는 계약 체결일부터 며칠입니까? 60일 내에, 그죠? 60일 내에 뭐 한다? 신고를 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해야 되고, 그리고 이 경우는 신고할 필요가 없다라고 되어 있고요. 자, 계약 체결일부터 60일 내고, 그리고 신고 안 하니까 오른쪽 이제 과태료 있죠. 얼마입니까?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사유다. 이렇게 정리가 되죠. 그 다음에 2번 계약 외 원인의 경우입니다. 자, 계약 외 원인의 경우가 그게 뭐뭐인지 한번 봐봐요. 상속, 경매, 그러니까 동그라미 2번에 있습니다. 상속, 경매, 그 다음에 환매권 행사 있죠. 환매권 행사 둘 다 끄고 확정 판결, 법인 합병까지 몇 개? 5가지. 그 5가지 사유로 인한 경우인데 그때는 다시 1번 가보시면 언제부터 6개월이죠? 예, 부동산 등 취득일부터 6월 이내입니다. 6월 이내에 신고해라. 신고 안 하면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입니다. 취득일부터입니다. 그러니까 실제 나중에 이제 배우시면 아시겠지만 상속 있잖아, 그죠? 혹은 경매 있죠, 경매. 경매로 인한 경우는 취득일이 언제입니까? 대금 완납일이죠. 그러니까 이제 말로 바꾸는 거죠. 취득일이 아니라 경매로 인한 경우에는 언제? 취득일이 아니고 이제 대금 완납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되고 이렇게 나오죠. 자, 그 다음에 과태료는 100만 원 이하 과태료. 자, 계속 보입니다.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던 자가 이제 외국 국적을 취득했잖아, 그죠?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 자, 세 번째 줄. 국적이 뭐 된 날부터? 국적 변경된 날부터 몇 월입니까? 6월 이내에 하셨죠? 예, 6월 이내에 신고 안 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다. 이렇게 돼요. 됐죠? 예, 간단하게. 예, 그래서 요거하고 실제 시험 나중에 딱 보시면 계약 체결일부터 하고 취득일부터 이거 잘 바꾸고 60일하고 6월이 잘 바뀝니다. 자,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뒤에 허가가 나오는데, 자, 허가 대상, 여기 허가는 일단은 효력 요건입니다. 다시 말해서 허가받지 않은 계약은 유효다 무효다? 무효입니다. 그리고 외국인에 관해서 허가의 대상이 되는 지역구역은 딱 정해져 있어요. 뭐라고? 1번 있죠, 박스 안에. 1번에는 군자 동그라미, 2번에는 문자 동그라미, 3번에는 생자 동그라미, 4번은 야자 동그라미. 그래서 요거 이렇게 하면 돼요. 야문 생굴. 지금 생굴철이죠. 야문 생군 아셨죠? 이렇게 생굴 4개입니다. 4개 지역구역으로 특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외국인이 있잖아요. 사찰이죠, 사찰 그 경내지, 사찰에 있는 땅이잖아요, 그죠? 그걸 취득하기로 했어요. 그럴 때는 이 외국인에 관한 부동산 거래 신고에서 외국인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까 안 할까? 안 합니다. 외국인에 관한 규정에서 허가의 대상은 여기 보면 절 없잖아요. 그건 전통 사찰 보존법의 제한을 받아요. 부동산 거래 신고법상 외국인에 관한 규정에 허가 제한을 받는 게 아니고 그건 전통 사찰 보존법상에서 그 문체부 장관 있죠. 문체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이해하겠죠? 여기는요. 시장 등의 허가 사항이고 어디 야문생군 하는 거 있잖아요. 그죠? 이 4개 지역구역에 대해서는 누구의 허가라고? 시장군수 구청장의 허가 사항입니다. 그리고 허가 신청하게 되면 며칠이죠? 15일 이내에 처리됩니다. 15일 이내에 처리를 해야 되고 저 허가 불허가 등 처분해야 되고 15일 이내에 처리를 안 하면요. 그 기간이 만료한 다음 날, 즉 며칠째부터 16일째부터 허가 받은 것으로 본다. 이 뭐죠? 허가 간주입니다. 그리고 허가받지 않은 계약은 무효인데 제재는요. 2년 이하 징역에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몇 대 몇? 2대2. 2년 이하 징역에
2천만 원 이하 벌금. 됐죠? 까지 이렇게. 거기까지만 기억하고 계시면 돼요. 야문 생굴은 잊으면 안 돼요. 아셨죠? 야문 생굴. 오늘 집에 가서 딱 굴 드시면서 야문 생굴 이렇게. 자, 갑니다. 그 다음에 토지거래 허가 보이시죠? 이것도 공부했을 때 꽤나 뭐 좀 그랬는데 한번 봐봐요. 일단은 91페이지에 토지거래 봐봐요. 아까 우리가 이제 제가 한번 또 여쭤볼 건데 농지법하고 이 토지거래 허가하고 있잖아요. 그죠? 이런 경우에 문제들이 나오는데 토지거래 허가 그러면 일단 숫자가 대표 숫자가 5입니다. 농지법 그러면 3입니다. 무슨 입력됐죠? 자, 토지거래 허가 구역에 가봐요. 지정권자가 누구죠? 자, 지정권자가요. 기본적으로 동일한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2개 이상의 시도가 걸치는 지역이 있죠. 2개 이상의 시도가 걸치는 지역은 누가? 국장이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권자입니다. 그런데 동일한 시도 안에 일부 지역에 대해서는요. 이건 시도지사가 원칙상의 지정권자입니다. 이해합니까? 2개? 2개 이상의 시도에 걸치는 지역이니까 각 시도지사가 할 수는 없죠. 그래서 국장이 하는 거고 동일한 시도 안에 일부 지역에 대해서는요. 일부 전부가 아니고 일부 지역에 대해서는 시도지사가 이렇게 지정권자가 국장 또는 뭡니까? 시도지사는 컷. 그리고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정한다 그럴 때 몇 년이라고? 5년 이내. 숫자가 5입니다. 5년 이내에. 그죠? 그리고 밑에 보니까 박스 안에 보니까 동일한 시도 안에 그죠? 동일한 시도 관할구역 걸칠 때는 국장이 동일한 시도 안 일부는요 시도지사가 뭐 이런 게 원칙이다 생각하시고 넘어가 봐요. 그 다음에 밑에 자 토지거래 허가구역의 지정이다 그럴 때 지정 대상 자 지정 요건입니다. 일단 거기 투기 승행 보입니까? 자 투기적 거래 투기 승행 딱 적어 줄딱 것이고 투기가 승행하거나 그 다음에 지가가 뭐요? 지가가 급등하거나 그리고 그러한 뭡니까? 우려가 있는 지역 그러니까 현재와 미래죠. 2개는 실제 현재고 요건 장래에 걸쳐서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의 포인트예요. 지역 또는이 아니에요. 지역으로서 그러니까 여기 중에 하나여야 되고 지역으로서 그 다음에 밑에 봐봐요. 계획 수립 변경 지역이 첫 번째. 계획 수립 변경 지역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줄 딱 끄면 돼요. 계획 수립 변경 지역 보입니까? 있죠? 핵심이 두 번째는요. 행위 제한 해제 완화 지역입니다. 행위 제한 해제 완화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강화되는 지역은요. 대상이 아니에요. 하셨죠? 해제 완화 지역입니다. 그리고 뒤에 가봐요. 그 다음에 개발사업 있죠? 개발사업 진행 중에 있거나 예정되어 있거나 그 인근 지역입니다. 개발사업이 진행 중이거나 예정되어 있거나 그 인근 지역 그죠? 그리고 또 국장 또는 시도지사 인정 그리고 인정되는 지역, 인정하는 지역이나 관계기관장 요청 지역 그러니까 이 세 개 중에 하나에서 그렇죠? 이 중에 하나가 뭐라고? 결합되어야 돼. 투기가 승행하는 지역 또는이 아니고요. 지역으로서 뭐다? 행위 제한이 해제 완화되는 지역에 대해서 이래 되는 거라. 뭔 말 알겠죠? 이거하고 선택이 아니고 요 조건에다가 이 조건 중에 하나가 뭐라고? 결합되어야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투기가 승행하거나 지가가 급등하거나 그러한 우려가 있는 지역
또는이 아니고요. 지역으로서. 이해하겠죠? 그 다음에 자, 토지거래 허가구역에 지정 절차가 나오는데 이게 지정과 재지정이 조금 달라요. 봐봐요. 위에 의견 청취 심의 보입니까? 자, 지정을 하는데 심의를 거쳐서 뭐 한다고? 지정을 해요. 그런데 심의가 지정과 심의 기간이 있죠? 지정권자하고의 일치가 돼야 돼. 국장이 지정할 때는 뭡니까?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요. 시도지사 지정권자 할 때는 그럼 뭐겠어요? 시도 아셨죠? 예, 도시계획위원회예요. 그러니까 중앙도시계획위원회, 그 다음에 시도도시계획위원회 이게 달라요. 지정권자 따라서. 그래서 심의를 거쳐서 지정을 한다 그러고요. 지정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지정 공고 통지죠. 지정 공고 통지라는 절차를 거치는데 그러면 이 지정의 효력은 언제 발생할까? 아까 지정의 효력은 봐봐요. 공고예요. 공고일부터 며칠? 토지 아니야. 토지거래 허가는 대표수가 뭐라고? 대표수가 뭐라고 얘기했어? 아까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지정이었죠. 몇 년 내에서? 지체 없이였어요? 아니었잖아. 5라니까요. 대표수자가 5년 기간 내에 정했죠. 그러면 지정의 효력도 공고일부터 며칠? 5일 후에 5일 후. 봐봐요.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이 되면 그 토지 소유자는 제한을 받아요? 해제를 받아요? 제한을 받지. 그러면 하루라도 늦는 게 좋아요? 아니면 빠른 게 좋아? 그런 의미로 이해를 하면 돼요. 구체적으로 다 정해져 버리면 아셨죠? 바로 이제 거기다 뭐 허가받고 뭐 이렇게 자유롭게 이게 거래가 안 되는데. 그러니까 5일 후 하셨죠? 그러면 통지하죠. 이제 통지하는 자가 누구냐는데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권자인 경우를 보면 돼요. 그럼 자 원래 국장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국토교통부 장관이 그죠? 지정권자라면 국장은 누구를 거쳐서 시도지사를 거쳐서 누구한테 시장 등에게 뭐 한다고요? 통지하는 거죠. 거쳐서 이해합니까? 예, 그래서 요것도 빠지면 안 돼요. 국장은 시장 등에게 이게 아니고요. 여기서 요렇게 아니고 시도지사를 거쳐서 누구한테 시장 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렇게 나와야 돼요. 그러면 시장 등은 통지받잖아 그죠? 그러면 지가 뭐야? 지체 없이요. 지체 없이 7일 이상 공고 15일간 열람 그리고 관할 등기소장입니다. 예, 등기소장에게 통지까지요. 이렇게 이르죠. 지정의 절차입니다. 심의를 거쳐서 지정을 하고 공고 통지를 한다. 그러면 통지에 그 관한 절차인데 통지는 국장이 누구를 거쳐서 시도지사를 거쳐 시장 등에게 통지해야 한다. 그러면 통지받은 시장 등은 지체 없이 며칠 이상 7일 이상 공고하고 15일간 열람피하고 관할 등기소장에게 지체 없이 만다고 통지하여야 한다. 이렇게요. 이렇게 순수가. 그리고 지정이 나오면 재지정도 있겠죠. 그죠? 재지정의 경우에는 심의를 거쳐서 재지정하는데 그 앞에 차이예요. 뭐 의견 청취입니다. 의견을 듣고 이렇게 돼요. 이게 지정과 재지정의 차이점이에요. 국장이라면 누구의 의견을 듣겠어요? 시도지사 의견을 들어요. 시도지사라면 누구의 의견을 듣겠어요? 시장 등의 의견을 들어요. 이해하겠죠? 네. 그래서 재지정입니다. 그리고 재지정, 축소, 해제 있잖아요. 그죠? 이러한 경우는요. 효력이 이건 적시입니다. 재지정, 축소, 해제 효력은 언제 발생한다고? 적시. 지정 공고 통지는요. 5일 후 하셨죠?
자, 그래서 볼까요? 이제 제목에 의견 청취 및 심의 허가구역으로 지정하려면 국장이라면 어디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시도지사라면 시도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그죠? 기간이 끝나는 허가구역을 계속하여 다시 허가구역으로 지정하려면 이거 재지정이죠. 재지정의 경우에는 심의 전에 바로 밑에 미리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예. 그리고 공고통지인데 국장시도사는 허가구역을 지정한 때는 지체 없이 공고해야 되고, 이번에 국장은 컷 하시고요. 밑줄 닦아요. 누구를 거쳐서 지금 어디 하는지 잘 따라오고 있습니까? 공고 및 통지에 동그라미 2번에 보고 있습니다. 밑에 박스 밑에 시도지사를 거쳐 돼 있죠. 예. 그리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지해야 한다라고 돼 있고요. 3번 공고 및 열람에 보면 통지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언제까지 지체 없이 줄자 긋고 관할 등기소장에게 통지하죠. 그리고 지체 없이 며칠 이상 7일 이상 공고, 며칠간 15일간 열람, 이거 안 헷갈리도록 해야 됩니다. 그리고 오른쪽 허가구역의 지정의 효력 있잖아요. 효과. 지정 효력은 언제 발생한다? 줄 거요. 공고한 날부터 며칠 후에 5일 후에, 그죠? 그 다음에 재지정 축소 해제는 언제라지? 그렇죠. 적시 밑에 세 번째 줄 있죠. 적시 이렇게요. 지정 해제 축소도 지정의 절차와 같습니다. 예, 그렇게만 알고 계시면 돼요. 그리고 자, 토지거래 계약입니다. 이제 계약. 어떤 토지에 대한 어떤 계약에 대해서 허가를 받느냐 하는 건데, 허가권자가 누구라고요? 시장군수구청장. 그러니까 토지거래 허가를 받으려면 누구한테 허가 신청해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자, 갑니다. 잘라봐요. 허가 대상 권리, 즉 계약인데 이거 잘 중요하거든요. 허가구역에 있는 컷 잘라요. 잘라고 아까 토지거래 허가구역에 지정해 보면 여기 그 인근 지역도 들어갔죠. 그런데 토지거래 허가 신청은 허가구역에 있는입니다. 허가구역과 그 인근 지역에 있는이 아니고요. 허가구역에 있는, 잘랐죠? 실제 시험에서 인근 지역이 나온 적이 있어요. 그리고 토지에 관한 컷 자르고, 건물은 상관이 없죠? 예. 그리고 소유권 지상권을 컷 자르고, 대상 권리가 뭐예요? 소유권 지상권인데 전세권으로 나온 적이 있어요. 그리고 이전 설정하거나 할 때 대가를 받고에다가 줄을 닦아요. 그러니까 계약은 유상계약입니까? 무상계약입니까? 유상계약이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계약만 됩니까? 뒤에 예약 포함입니다. 그죠? 그리고 쭉 가서 당사자 공동 줄을 딱 긋고, 허가 신청은 개업공인중개사가 그 신청을 대행할 수 있다. 불가합니다. 당사자 공동 신청해야 하기 때문에 개공의 신청 대행할 수 있었어요. 불가. X 신청 대행 불가합니다. 그 다음에 허가 신청은 밑에 1번 공동 신청 보이시죠? 그리고 허가 신청할 때는 자 뒤에 줄 거예요. 토지 이용 계획, 취득 자금 조달 계획 등을 적어서 제출하는 자. 다시 토지 취득, 그러니까 토지 취득 자금 있죠. 이용 계획, 토지 이용 계획서가 있어요. 이용 계획서하고 취득 자금 조달 계획서를 같이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넘어가십시오. 자, 허가 신청서 제출되어 있고, 허가 신청서 제출할 때 뭘 첨부하느냐 해가지고 밑에 박스 보이시죠? 6번, 7번 보세요. 토지 이용에 관한 계약, 토지 취득에 필요한 자금 조달 계획이죠. 계획. 그리고 5번에 실제 거래 금액입니까? 계약 예정 금액입니까? 예, 계약 예정 금액 딱 3개 딱 체크해 두시고, 그 다음에 3번 갑니다. 신청 받았잖아요. 그죠? 그럼 허가 신청 받으면 봐보세요. 동그라미 1번에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을 하고 그랬죠. 처리 기간에 그랬잖아요. 이 처리 기간이 며칠이라? 15일이에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따르면 얼마라고? 15일이에요. 15일 이내에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하고
신청인에게 허가증을 발급하거나 불허가 처분 사유를 자 구두로 서면으로 서면 동그라미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서면 통지입니다. 서면 통지를 말합니다. 그리고 다만 선매 협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는 그 신청 허가 이 기간 내에 사실을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그러니까 시장 허가의 거래 당사자가 누구한테 허가 신청하죠? 시장 등에게 허가 신청하잖아요. 그죠? 허가 신청을 하게 되면 시장 등은 며칠? 15일 이내에 처리해야 되죠. 처리해야 됩니다. 15일 이내에 처리하고 어떤 처리가 이루어지죠? 허가를 하거나, 그죠? 그러니까 허가면 허가증 발급이죠. 그 다음에 불허가는요. 불허가 시에는 불허가 서면 통지죠. 불허가 서면 통지를 하거나 그 다음에 선매가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죠. 선매 협의 사실 통지라든지 요 세 가지 경우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자, 그러면 밑에 있습니다. 15일 이내에 해가지고 나오고요. 토지거래계약 허가 의제 그랬습니다. 자, 허가증 발급이나 불허가 처분 사유 통지가 없거나 선매 협의 사실에 통지가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날에 다음 날이죠. 그 기간이 끝난 날에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그 기간이 끝난 날은 15일이죠. 끝난 날에 언제? 다음 날에라는 게 빠져요 보통. 그러니까 그 기간 이 길입니다. 끝난 날 다음 날에 허가가 있는 것으로 본다. 됐죠? 그리고 허가 대상 기준 면적이 나오는데 우리가 기준 면적이 나오는데 이 기준 면적은 아셔야 돼요. 어렵지 않으니까 자주 나와요. 그러니까 보시면 오른쪽 표 있죠? 도시지역 내 도시지역 안팎으로 그죠? 예, 도시지역 안과 도시지역 밖으로 나눠져요. 일단 요렇게 두 개로 나눠지는데 도시지역 안은 뭡니까? 용도지역별 분류입니다. 용도지역별 분류고요. 도시지역 밖은 지목에 따른 분류 기준이 달라요. 도시지역 안은 용도지역에 따라서 도시지역 밖은 지목에 따라 나뉘거든요. 도시지역 안은 그러니까 뭐로? 주, 상, 공, 녹, 미지정까지 그죠? 5개 있죠? 그리고 가만히 보면 원래 이 공업지역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아래 위가 짝이 딱 맞거든요. 원래 숫자가 똑같았어요. 그런데 토지거래 허가 조건을 강화시키면서 면적을 반으로 줄였어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입니까? 180, 200, 660이죠. 원래는 이게 200이었고 이게 180이었어요. 근데 강화시키면서 하프로 줄였어요. 반으로. 200이니까 얼마입니까? 100. 180의 반이니 90 이런 식으로. 아셨죠? 도시지역 밖도 농지, 그 다음에 임야, 그 다음에 기타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농지 얼마? 500. 얼마 이건? 1000. 이거는 하프니까 얼마? 250 이렇게요. 이해합니까? 인식하면서 숫자가 이렇게 되는구나 보면 돼요. 그리고 이 면적은 절대적인 면적이 아니에요. 여기서 얼마? 10에서 얼마? 300%까지 조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주거지역을 예를 들면 최소 얼마? 18제곱미터에서 최대 얼마? 540제곱미터까지 조정할 수 있습니다. 아셨죠? 네. 10에서 300%. 그래서 밑에 그 허가 기준 면적 해서 보입니까? 그러니까 만일에 이 지역에 따라서 이하라면 초과거든요. 이하라면 그 숫자까지는 허가받을 필요가 있다 없다. 주거지역에서 180제곱미터의 토지에 대한 매매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요하지 않는다. 맞죠? 네. 이렇게. 그 다음에 도시지역 밖에서 농지 있죠, 농지. 농지의 기준 면적이 농지의 매매 계약 체결 시 면적이 500제곱미터라면 아셨죠?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을 발급받아야 한다. OX.
토지 거래 허가를 받잖아요. 그죠? 받으면 부동산 거래 신고는 별개입니다. 농지증 발급 어제가 돼요. 검인 어제가 돼요. 그런데 동지적이자 농지적. 토지 거래 허가 구역내 농지 면적이, 농지 매매 계약 면적이 500제곱미터는 토지 거래 허가 안 받죠. 그러면 뭘 받아야 돼?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은 발급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결합시켜서 문제를 묻기도 해요. 그러니까 일단은 기준 면적을 알아야 이해가 될 거 아닙니까? 예. 그 다음에 오른쪽 면적 산정 특례가 있는데 일단의 토지의 계속적 거래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자, 토지 거래 허가 면적 허가 구역 내에서 주거 지역이 있잖아요. 이렇게 됐는데 이게 그죠? 100이에요. 이게 100이에요. 이게 100이라. 근데 처음에 있잖아요. 이 A 땅을 샀어. 그러면 토지 거래 허가 대상입니까? 아닙니까? 아닌 거예요. 그죠? 근데 1년이 경과되기 전에 B에 대한 또 매수 계약을 체득한 거야. 그러면 된다고? 기준면적 초과예요. 일단의 토지의 계속적 거래 있죠. 일단의 토지 이용을 위하여 즉 주택을 지을 목적으로 토지 거래 계약을 체결한 경우죠. 근데 이때는 처음에 계약할 때는 그죠? 아니었는데 뒤에 다시 100제곱미터를 취득함으로써 면적이 얼마 된 겁니까 이거? 예, 기준 면적이 200이 돼버린 거예요. 넘어가 버린 거야. 그래서 이때는 뭐 한다고? 토지 전체에 대한 거래를 본다고요. 토지 전체에 대한 거래로. 이해합니까? 그래서 지금 일단의 토지라는 게 그 개념 나와 있죠. 동일 소유로 뭐 서로 인접해서 하나의 용도에 이용될 수 있는 토지 돼 있죠 이거. 예. 그리고 토지 분할인데 이거요. 원래 땅이 그죠? 땅이 요렇게 되어 있었어요. 처음에 이게 300이에요. 그죠? 기준 주거 지역이. 그러면 원래 허가사항이잖아요. 그죠? 근데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되고 난 다음에 토지를 뭐 했다고? 분할한 거야. 분할해서. 그러면 100제곱미터가 되니까 100씩 되니까 허가 안 받아도 되죠. 그죠? 근데 문제는 거기에 대해 다가 아니고 기준 면적 이하가 됐잖아. 그죠? 그런데 세 번째 줄에 최초의 거예요. 최초. 이게 포인트예요. 계약을 체결하다 허가받는 게 아니고 최초의 뭐라고? 토지거래 계약은 아셨죠? 분할 후 최초의 토지거래 계약은 면적을 초과하는 거래를 본다는 거. 자, 그리고 허가를 받았으면 허가권자 있죠? 허가권자 시장 등이 허가를 해줘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아셨죠? 토지거래 허가 신청에 대해서 시장군수구청장이 봐봐요. 밑에 허가해야 되는 경우에 첫 번째가 실수요 선고입니까? 같은 말로 이꼴 해가지고 딱 적어요. 토지 이용 목적에 적합성 그래요. 실수요성 이걸. 허가 기준이 있는데 허가 기준이 몇 개 있습니다. 허가 기준에 첫 번째 실수요성 있죠. 실수요성 같은 말로 이걸 토지 이용 목적에 적합성 그래요. 토지 이용 목적 적합성 이걸 실수요성 그래요. 그러니까 주거 목적으로 복지 시설 편의 시설 목적으로 이렇게 내용이 쭉 있어요. 여기에 이런 목적으로 취득하게 되면 뭐 한다고? 예. 그리고 그 내용들은 두고 일단 요건들은 나중에 봐야 되니까요. 이거 이제 뭐 몇 킬로가 있고 쭉 있어요. 이런 요건들은 나중에 봐야 돼. 넘어가시고 97페이지 가봐요. 이번에 제목이 토지 이용 목적의 적합성이 있죠. 이거는 세분화시켜요. 다시 동그라미 1번, 2번 있죠. 예, 구체적으로 나눠서 봐야 돼. 그 동그라미 1번이 뭐냐면 이거요. 토지 이용 계획의 적합성이에요. 토지 이용 계획의 적합성 이렇게요. 그리고 2번이 뭐였어요? 생태계 보전 있죠. 생태계 보전. 그 다음에 주민생활 환경, 주민 생활 환경과의 적합성. 줄이면 그래. 주민생활 환경과의 적합성. 환경 적합성. 그리고 마지막에 면적의 적합성. 아까 기준 면적 있잖아, 그죠? 그 면적이 뭐 요건에 적합하면 면적의 적합성 이렇게.
이 네 가지 요건이잖아요. 요건에 해당되면 토지거래 허가는 하여야 한답니다. 할 수 있다가 아니고. 아셨죠? 예, 기독행입니다. 그리고 자, 토지거래 허가 받았죠? 허가 받았으면 그 허가받은 목적대로 있잖아요. 이용해야 되는 의무 기간이 있어요. 이용 의무 기간이 있습니다. 뭐입니까? 이용 의무 기간은 일단은 숫자가 있잖아요. 숫자가 2년, 4년, 5년이에요. 그러니까 3년이 나와서 시험에 실제로. 그러면 맞는 거 틀린 거야? 틀린 거예요. 일단 없어요. 그게 그런 숫자가 없어. 그래서 2년이 있고 4년이 한글이 아니고 4년이 있고 그 다음에 5년이 있는데 엄청 쉬워요. 2년은 다 기본이잖아. 그죠? 그래서 주택이 있어요. 옆에 복지시설 있죠? 주택, 복지. 그다음 농사 지어요. 농업, 축산. 대체 토지는 몇 년이라고? 2년이에요. 대체 토지까지. 그 다음에 사업 시행이잖아요. 그죠? 사업 시행을 목적으로 이렇게 하면 이 사자랑 똑같죠? 4년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현상 보존을 길게 읽어봐. 보존돼요. 길게 읽으면 돼. 현상 보존이라 읽으면 돼. 몇 년이라고? 5년이에요. 주택, 복지, 농업, 축산 대체 2년. 그 다음에 사업 시행이니까 4년. 현상 보존 그러니까 몇 년? 5년. 이렇게 이용 의무 기간에 제한을 두고 있다. 이렇게요. 자, 그 다음에 가보시면 토지 이용에 관한 조사가 있고 이행강제금 있죠. 자, 이행강제금도 일단 지문에 언급될 게 1번에 봐요. 자, 의무 이행해야 될 토지 이용 의무를 이행해야 될 의무가 있죠. 이용 안 하잖아. 그죠? 그러면 자, 두 번째 줄 이행 명령은 구두로 문서 동그라미 몇 월 이내에 3월 동그라미 딱 두 개요. 이행 명령을 합니다. 구두로 문서로 합니다. 몇 월을 정했어요? 3월 내 기간을 정해서. 그런데 이행을 하지 않습니다. 그럼 이제 이번에 보니까 계고하죠. 계고 두 번째 줄. 예? 이제 이행 강제금 부과할 거야 라고 계고합니다. 알려줍니다. 아셨죠? 그러고 난 다음에 세 번째 3번 있죠. 부과합니다. 자, 끝죠? 뭐의 10%예요? 토지 취득 가액 있죠. 토지 취득 가액에다가 적어요. 실제 거래가를 말합니다. 토지 취득 가액이. 토지 취득 가액 실제 거래가의 몇 퍼센트? 10% 범위안에서 이행 강제금을 부과합니다. 10%. 그래서 또 이것도 유를 또 묻거든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기억해야 돼요. 뭐냐? 방임 전기 이렇게. 방임 전기 1757이에요. 1757 이렇게 돼요. 방이 뭐겠어요? 방치하면 100분의 10입니다. 임대 이건 불법적으로죠. 무단전대죠. 임대하면 7%. 불법적으로 전용한 불법 전용이죠.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 얼마? 5%. 그 밖에 기타 내용은 다 얼마? 7%. 1757 이렇게. 방임전기 1757 이렇게. 방임전기 1757. 이런 숫자도 이제 물으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4번 부과 횟수 있습니까? 뭐냐면 이거 1년에 한 번씩이라 말하면 반복 부과 징수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것만 하면 돼요. 반복 부과 징수할 수 있다. 1년에 한 번씩이니까 그럼 내년에 안 하면 또 내죠. 또 부과 징수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오른쪽 이 신청 및 매청구 이제 언제 두 개를 구분해야 되는데 이 신청은 자 첫 번째 줄 언제부터 1개월 처분일부터 1개월 줄을 닦고요. 이 신청은 있잖아요. 불허가만 하는 게 아니에요. 허가든 불허가든 그 관계자가 이 있는 자는 마셨다고 이 신청할 수 있어요. 언제부터? 처분일부터 1개월 이내입니다.
자, 2번 매수 청구입니다. 이제 불허가 처분 받았잖아요. 그죠? 불허가 처분은 서면 통지하죠. 근데 불허가 처분이니까 그러면 국가인 네가 사라 하셨죠? 예. 지자체 네가 사 이렇게 하면 매수 청구하는데 자, 아까 서면 통지 이거 도달주의거든요. 그래서 언제부터냐면 처분한 날이 아니고요. 통지 받은 날부터요. 줄 거예요. 언제부터라고? 통지 받은 날부터 1월 이내입니다. 그리고 3번에 매수 청구는요. 뭘 기준으로? 공시지가 기준이에요. 그러면 시가를 비교할 때 쌀까 비쌀까? 그죠? 예. 그러니까 이제 막 아이고만 네가 사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매수 청구라는 게. 그다음에 무허가 계약의 효력은 우리가 이건 토지거래 허가는 강행 규정이죠. 무효입니다. 무효다 하는 거 아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번에 제재가 아까 외국인에 관한 경우는 1회 2였잖아요. 이거는 뭐예요? 2년 이하 징역 또는 계약 체결 당시 개별 공시지가에 따른 토지가의 얼마?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입니다. 그러니까 2년 이하 징역과 100분의 30 이하 벌금 이렇게 100분의 30 이하 벌금. 그 다음에 6번 선매제도입니다. 선매는 허가받은 목적대로 다음 페이지 한 넘겨볼래요?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거나 아셨죠? 이용하지 않거나 공익사업용으로 땅이 필요할 때 아셨죠? 선매자를 지정해서 협의 매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선매 절차가 나오는데 숫자는요 15일 아니면 1월이에요. 30일이 나온다든지 아니면 뭐 3개월이 나온다든지 틀린 겁니다. 진짜 숫자는 뭐라고? 15일 아니면 1월밖에 없어요. 자, 선매자 지정 통지. 그러니까 허가 신청 있는 날부터 몇 월이죠? 1월 이내에. 그리고 선매자로 지정된 자는 지정 통지 받은 날부터 며칠? 15일 이내에 15일 이내에 토지 소유자에게 서면으로 선매 협의를 해야 되고 통지 받은 날부터 몇 월이죠? 1월 이내는 끝내야 됩니다. 그리고 선매자는 지정 통지 받은 날부터 선매 협의 조서를 허가관청에 제출해야 되고 자 4번 질문 잘 옵니다.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죠? 그러면 다음 단계는 불허갑니까? 허가 또는 불허갑니까? 그렇죠. 그게 포인트입니다. 허가 또는이 빠져요. 지체 없이 불허가 여부를 결정하여 통보해야 된다. 이렇게 나왔거든요. 선매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다음 단계는 뭐라고? 허가 또는 불허가입니다. 허가 또는 불허가. 그리고 아까 매수 청구 시에는 매수 가격이 뭐였죠? 공시지가 기준이었죠. 그러면 선매는요 밑에 감정가 기준입니다. 감정가 기준이다. 이해되셨죠?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뭐 실무 파트인데 이거는 주임법 상임법 같은 경우는 뭐 민법에 배우시면 되고 법령 위주로 해가지고 입문 과정을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할 거고요. 이제 1월 달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역시 앞부분부터 다시 진행을 하겠습니다. 아셨죠? 예.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이제 올해는 이제 끝났네요. 예. 오늘 이제 뭐 크리스마스 날이기도 해서 그냥 막 1시에 오늘 이 시간까지 마치기 정리하겠습니다. 아셨죠? 법령 부분하고 실무 파트는 제가 그 한번 제가 찍어서 말씀드렸는데 일단은 주임법, 상임법, 그다음에 경매, 매수신청 대리 아셨죠? 그러니까 딱 분묘 장사법 해가지고 5문항 정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무에 대해서 부담을 갖지 마세요. 그러니까 법령 잘하면 아셨죠? 법령 잘하면 실무 그 5문제 정도는 그냥 커버할 수 있어요. 충분히. 아니 그 문제도 안 놓치고 맞출 수 있어요. 아셨죠? 그러니까 변수로 작용하는 거는 1-2문제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수업 시간에 열심히 들으시면 충분히 커버할 수 있습니다. 몇 개? 32개. 최소한. 아셨죠? 80점 맞출 수 있으니까. 자, 고생하셨고, 그럼 새해 뵙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예.